자, 조건 PQ가 있는데 그놈을 어떻게 했냐면 P이면 Q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했다는 거야. 이렇게 연결하면 우리가 앞에 있는 요 놈을 뭐라 그러냐면 가정이라 그러고 뒤쪽에 있는 Q는 결론이란 말을 써.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요 조건을 P이면 Q이다 이렇게 연결해 쓰는 순간 요 놈은 항상 참 또는 거짓이 정확하게 판별이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 P이면 Q이다 요 놈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요 놈을 뭐라 그러냐면 명제라는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참 거짓이 명확하게 되니까 이 놈은 명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요 P이면 Q가 참이 되면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P 쓴 다음에 화살표가 두 개가 와. Q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P이면 Q다가 참이면 화살표 두 개로 나타내고 이럴 때 진리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부분집합이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부분집합이 된다 요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오른쪽 그림 봐봐. 그림 봐서 요런 식으로 P가 Q 안에 쏙 들어가는 경우도 되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요렇게 P랑 Q랑 같을 때도 된다라는 거야. 요 개념을 까먹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번 보겠어. 예제가 뭐가 돼 있냐면 첫 번째 예제는 요런 예제가 있네. X가 A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어. 그 요놈을 우리가 P라고 보고 그 다음에 X제곱이 9이다. 요놈을 Q라고 본다면 지금 참이 된다 그랬어. 그러면 집합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진리집합 P가 원소가 A가 원소는 있네. Q는 요놈을 집합으로 표현하면 3과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근데 요놈이 참이 되려면 요렇게 부분집합이 돼야 돼. 따라서 이때 A 값은 뿔마 3이 된다라는 거야. 또한 만약에 명제를 구했는데 얘가 P이면 Q이다가 거짓이 된 거예요. 지금 거짓이라고. P이면 Q이다가 거짓이 되면 참일 때 부분집합이 됐다는 것은 거짓이 될 때는 요 진리집합이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밑에 예제 한번 볼까? 예제를 보면 예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X제곱은 16보다 작다. X는 A다. 요놈이 거짓이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명제를 조건을 P라 보고 요놈을 Q라 본 다음에 요 진리집합을 수직선 위에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요런 직선이 요렇게 있다 생각하면 먼저 P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요렇게 나오는 집합이 바로 진리집합 P가 돼. 자, 그러면 Q가 어떻게 돼야 되지만 이게 거짓이란 얘기는 여기 있는 집합 P 요 영역에 있는 요 놈들이 요 Q에 포함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수 A는 어디부터 와야 되냐면 만약에 정수 A가 여기 뭐 5가 있어서 요런 모습으로 Q가 된다면 그러면 P가 Q에 포함되기 때문에 참이 되는 거야. 4가 될 때도 좀 생각해보면 요 놈이 여기가 아니라 4로 와서 요렇게 되는 모습일 때도 P가 Q에 포함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경우 정수를 찾으면 여기 가장 클 때가 3이야. 3일 때 요렇게 되는 모습이 된다면 그때는 거짓이 될 거야. 이해가지? 이거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의 최대값은 정수 A의 최대값은 3이 답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야. 자, 27번 문제 봐봐. 27번 문제는 한글 문제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 P이면 Q이다는 명제가 참이라는 거야. 그럼 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커다란 Q란 집합 안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 하면 그 안에 P란 집합이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이야. 물론 P랑 Q는 같은 집합이 될 수도 있어.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상태에서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럼 1번 보면 어떻게 되겠어? P차집합 Q를 하면 공집합이 되겠지. 또한 P차집합 Q는 뭐랑 같으냐면 요 놈은 각각 여집합 취한 다음에 요 놈의 차집합이랑 같기 때문에 2번 답은 당연히 공집합이 나올 거야. 1번과 2번은 똑같은 문제네. 자, 그 다음에 P 교집합 Q를 구하면 그림상 봤을 때 뭐가 나와? 공통인 부분이 P가 나오네. 그래서 P가 되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합집합은 Q가 나온다. 요걸 묻는 문제야. 28번 문제 와봐. 조건이 P란 조건과 Q란 조건이 주어졌어. 명제에 P이면 Q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M값을 모두 더하라. 이게 문제야. 자, 이 문제를 풀려면은 일단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명제 P이면 Q가 참이 된다는 것은 진리집합을 구했을 때 P집합이 Q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요 놈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 P를 일단 해집합을 구해볼게. 자, 요 식을 보면 mx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네. 그럼 요 놈은 x를 묶어내면 m-1에 x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식의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1-m에 x는 1, 이 식을 얻을 수 있네. 자, 그래서 x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봐봐. 첫 번째인 경우는 만약에 1-m이 0이면 봐봐. 요 놈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요런 모습이 되네. 요 놈이 0, x는 1, 요런 모습이 돼. 따라서 지금 현재 m이 1일 때는 x값이 없다라는 거야. x값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집합 P는 공집합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Q의 무조건 부분집합이 되더라라는 거야. 자, 그 놈을 알 수 있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하면 만약에 1-m 값이 0이 아니라면 양변을 나눌 수 있어. 나눠주면 이때는 뭐가 나오냐면 x값이 1-m분의 1 요 놈이 나와. 자, 그리고 집합 Q를 한번 볼까? Q를 풀면 x제곱이 4기 때문에 이때 Q집합은 뭐가 나오냐면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두 근으로 나올 거야. 이때 P집합의 원소는 지금 뭐가 나왔냐면 1-m분의 1이 원소로 나왔다는 거네. 자, 그런데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1-m분의 1의 값이 2가 되든지 또는 1-m분의 1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네. 자, 이 식의 양변을 역수로 취하면 이렇게 되네. 1-m은 2분의 1이 되고, 요럴 때는 1-m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 자, 그러면 이때 m값은 얼마 나오냐면, 이때 m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오고, 이때 m값은 얼마 나오냐면 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기 위해서는 m값이 2분의 3이 되는 걸 알 수 있네. 자, 그럼 우리가 구한 m값을 전부 다 보면 뭐냐면 2분의 1일 때, 2분의 3일 때, 또 여기서 1일 때 이렇게 세 개의 값이 나와. 따라서 m값의 총합은 얼마가 되냐 하면 m값을 전부 다 더하면 1, 요거 두 개 더한 게 2기 때문에 m값의 총합은 3이 된다라는 거야. 29번 문제는 문제를 잘 봐야 돼.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ax 제곱이 음수이면 a는 음수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요 앞쪽에 요 내용이 해당되는 걸 우리가 조건 P라고 보고 요 뒤쪽을 조건 Q라고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먼저 요 식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 P나 Q는 전부 A에 관한 모습이라는 거야. 요 놈이 A에 관한 조건 이름을 생각하면 봐봐. AX 제곱이 음수가 된다는 거야. 모든 X에 대해서 임의 X라는 거는 모든 X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A 값을 찾기 위해서
아무리 뭐를 써도 그러한 A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여기에 모든 실수를 갖다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오도록 하는 A 값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제곱은 항상 양수가 되든지 또는 X제곱이 0이 돼야 돼. 이게 음수가 되게 하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지. 이거는 이럴 때는 A가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런데 X제곱이 0이 될 때는 여기다가 A를 곱해도 음수가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 집합 P는 공집합이라는 거야.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 P가 공집합이라는 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집합 Q를 보면 집합 Q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야. A를 원소로 갖고 있는데 A가 음수라는 거야. 요게 집합 Q라는 거야. 그럼 공집합은 요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따라서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묻는 거야. 자, 30번 문제는 P이면 Q에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요 조건을 각각 구하라. 이게 문제야. P이면 Q에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P의 진리집합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면 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면 뭐라 돼 있냐면 문제가 X가 A보다 크다가 P고 X가 B보다 크다가 Q라는 거야. 그럼 그림상에서 봤을 때 P가 Q에 포함되려면 이런 그림 가능하지?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일단 B보다 이럴 때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걸 먼저 알 수 있어. B가 있고 A가 있으면 A가 더 커야지만 요렇게 그림 보면 요 P 집합이 Q 집합에 포함되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요런 거 따질 때 경계에서 조심해야 돼. 만약에 B랑 A랑 같다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P도 A를 갖고 있지 않고 Q도 A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분집합이 성립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조심해야 돼. 따라서 1번 답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요렇게 된다라는 거야.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요러면은 된다라는 거야. 자, 2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2번은 어떻게 되냐면 요번에는 X는 A보다 크고 Q는 B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것도 참이 되려면 P가 Q에 포함돼야 돼. 그림 보면 알겠지만 지금 A는 안 들어가 P에. 그리고 B는 Q에 들어가 있어.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림상 봤을 때 B가 요렇게 A보다 작으면 돼. 또한 같을 때는 어떻게 되냐 생각을 해봐. 여기다가 만약에 A, B에다 다 3을 집어넣었다 생각해봐. 그럼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요렇게 해서 Q란 놈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요게 Q라면 P는 어떻게 되냐면 P는 그냥 3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요게 이제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여기 P가 있는데 P는 3 이렇게 돼 있어. Q에는 3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 P에는 3이 들어가 있지 않아. 그럼 P는 Q에 포함되나? 아, 그렇네. 따라서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2번은 1번이랑 답이 똑같네. 요런 답이 나온다라는 거야. 자, 3번 보자. 3번 어떻게 돼 있냐면 3번은 문제가 이렇게 돼 있네. 여기도 P란 명제는 A 이상이고 Q란 명제는 B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 조건이. 자, 그러면 그림상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얘를 알 수 있어. 일단 여기 B가 안 들어가 있고 여기 A가 들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P 집합이 Q에 포함되려면 A가 더 커야 돼. 자, 그런 다음에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볼 거야. 만약에 B도 3이고 A도 3이라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P에는 3이 들어갔어.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근데 Q는 3이 안 들어가지. 그러면 P가 Q에 포함될 수 없단 말이야. 이때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3번은 답이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자, 4번 보자. 4번 어떻게 돼 있냐면 문제가 이렇게 돼 있네. X도 A 이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x는 b 이상이 돼. 그럼 p가 q에 포함되려면 그림상 1단 그림에서 봤을 때는 b보다 a가 더 커야 되네. 자, 그리고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실제 숫자를 써보는 거야. 여기다가 a에다가 3, b에다가 3을 써봐. 그러면 집합 p에도 3이 들어가 있고 q에도 3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도 p가 q에 포함되는 게 성립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참고짓을 따지는 문제다라는 거야. 이거 따질 때 등호를 조심하라고. 31번 문제 봐봐. 31번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이런 문제네.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거야. 그럼 이 말은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된다? 요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먼저 P를 우리가 알 수 있어. P를 우리가 먼저 표현하면 하나의 직선 위에 P는 어디부터 표현되냐 하면 여기 마이너스 5부터 시작해서 6까지 요렇게 있는 집합이 파란색 집합이 P라는 거야. 요 놈이 P야. 그런데 요 P가 Q는 계산을 해야겠네. Q를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x-a는 x-2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고 요 놈이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리고 양변에 1을 더하면 x는 a 플러스 2보다 작고 여기 2 마이너스 a보다 큰 요 범위에 표현되는 게 결국 집합 q야 돼. 자, 그러면 집합 q를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참이 되려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이런 모습이 돼야 돼. 자, 빨간색 봐봐. 여기에 p가 q에 포함되려면 q는 여기가 2-a가 와야 되고 여기가 a 플러스 2가 돼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와야지만 q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와야지만 p가 q에 포함된다는 거야. 그럼 p가 q에 포함될 때 잘 봐. 그림상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2-a 값은 마이너스 5보다 작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 6보다 a 플러스 2가 더 커져야 돼. 그리고 나서 요걸 풀어놓고 나서 뭘 따져야 되냐면 항상 경계를 따져봐야 돼. 경계를 한번 따져보자고. 만약에 여기서 요 값이 6이 됐다 생각하는 거야. 6이 되면 P는 6을 갖고 있지만 Q는 6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6이면 여기 Q는 6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P가 Q에 포함될 수 없다라는 거야. 따라서 등호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요놈만 풀면 되겠네. 이거 넘기면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 하면 A는 크다. 요거 넘어가면 7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는 A가 크다 4 이렇게 나와. 자, 그렇다면 요 놈을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찾으면 요렇게 A축을 잡아놓고 여기 4보다 크다 요 놈과 7보다 크다 요 놈의 공통부분을 찾는 거니까 공통부분은 여기가 되지. 따라서 답은 A는 따라서 답은 A는 7보다 커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32번 봐봐. 조건 P는 x제곱은 0이다. 요걸 얘기하고 조건 Q는 x의 4제곱은 1이다. 이래놓고 항상 참이 되는 명제를 모두 골라라. 요게 문제야. 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먼저 집합 P를 구하자고. 진리집합을 구하면 x제곱이 0 되는 값을 구하면 요 놈은 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또한 진리집합 Q를 구하면 요 조건에서 제곱이 1이 되는 놈은 마이너스 1하고 1 이렇게 두 개 있어. 물론 여기서 x는 실수라는 조건을 생각하는 거야. x는 실수 이 조건을 가지고 구하면 이렇게 돼. 그런데 이 모습을 잘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P 교집합 Q를 구하면 공집합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 이때 PQ를 뭐라 그래? 이때 요 PQ를 서로소라 그러지? 서로소가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교집합이 공집합이 나오는 서로소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냐면 무지무지 강조한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요런 거였어.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서로가 서로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걸 강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P는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고 Q는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그러한 형태를 보면 어디에 있냐면 이리 와봐. 2번에 있고 그 다음에 5번에 있지. 그리고 여기 뭐 대우명제를 아직 안 배웠지만 대우를 취하면은 2번, 5번 똑같은 모습이지. 따라서 창상차미명제는 2번, 5번 이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33번 문제는 요 앞쪽 요 놈을 우리가 명제 P라고 놓고 요 뒤쪽을 조건 Q라고 놓겠어. 조건 PQ라 놓으면 그놈이 참이 된다는 거야. 참이 되려면 P집합이 진리집합이 이렇게 Q에 포함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Q란 놈을 좀 보려래. Q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모습이야. X-3이 있고 요게 X-A-5가 요렇게 0 또는 양수가 되는 거야. 그럼 경계가 되는 값이 뭐냐 하면 3하고 A-5야.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적당히 그린다면 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야. 양쪽으로 이렇게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요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요 두 개의 수 중에서 요 3과 A-5를 보면 어느 게 큰지를 몰라. 그래서 경우의 수가 3개로 나눠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3개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이제 1번 이렇게 쓸게. 첫 번째 케이스는 3이 A-5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게 첫 번째 케이스야. 두 번째 케이스는 3이 있는데 이게 A-5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3과 A-5가 같을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풀어볼 거야. 자, 그럼 이쪽은 지워버리고 요거는 자 이제 요 놈을 풀어보자.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자. 먼저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요걸 이쁘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 요 놈을 이쁘게 쓰면 넘기면은 A가 넘어가면 8보다 큰 경우야. 요 놈을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요렇게 되고 여기가 3이 있는데 요렇게 3이 더 작으니까 요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A-5가 있는데 요렇게 되는 모습이야. 자, 그러면 이 앞에 P를 한번 볼까? P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야. 0은 여기 있지. 0은 여기 있단 말이야. 0이 여기 있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은 요 모습은 무조건 지금 여기 Q가 요러한 모습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Q란 말이야. 그래서 그럼 Q가 Q 안에 들어가지.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 얻어낸 게 뭐냐 하면 요 놈을 얻었어. A가 8보다 클 때 오케이 되더라라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가보자. 여기다 지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 하면 요런 케이스네. 요 놈은 다시 쓰면 A가 컬러를 바꾸자.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 A가 8보다 작은 경우야. 요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요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3이 더 크니까 여기 3이 있고 여기에 A-5가 요렇게 있어서 요렇게 좌우로 어라차차 요렇게 되는 모습이 바로 집합 Q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린 게 어느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 놈을 표현한 거야. 요 놈 표현하면 이게 Q란 말이야. 지금 Q를 표현하면 요렇게 나온 거야. 지금. 자, 그럴 때 P를 보면 P가 Q에 포함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 0은 여기쯤 있어가지고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될 때 P가 Q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 A-5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따라서 여기서 얻은 값은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한 값을 잘 봐야 돼. 요 놈 구했고 요 놈 구했단 말이야. 그럼 요걸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써야겠지?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쓰면 그 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첫 번째는 A가 8보다 크다. 요걸 구했고 지금은 A가 5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요 놈을 구한 거야. 요런 케이스가 된다라는 거야. 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로 가볼게. 세 번째 케이스는 다 지우고,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요런 모습이네. 요 놈이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A값이 8이 된 걸 얘기해. A값이 8이라는 거고, A값이 8이 되면 요 식은 어떻게 되냐 하면 X-3의 제곱은 0 또는 양수가 돼. 자, 그럼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놈이야. 그러면 여기 0보다 작거나 같은 놈은 당연히 부분집합이 되겠지. 따라서 A가 8일 때도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A가 8일 때 되더라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요 세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구해야겠네. 그럼 그걸 이제 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직선 위에 표현해 보자고. 여기 이렇게 A축을 잡았어. 먼저 5에서 어디까지 돼? 8보다 작은데, 8이야, 8. 8보다 작은데, 이렇게 됐다가 또 8이 되고, 8보다 큰 쪽이 되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요 놈을 해를 쓰면 어떻게 표현돼? 해가. A 값은 5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답은 요 놈이 된다라는 거야. 34번 문제는 x가 양수래. 그래 놓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요렇게 된다라고 주어졌어. 자, 그럼 요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요 앞쪽에 조건을 p라고 쓰고 뒤쪽에 조건을 q라고 썼을 때 어떤 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참이 되려면 p 교집합 q가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 놈을 직선 위에 표현해 가지고 간단히 계산 한번 해보자고. 먼저 뒤에 있는 식을 보면 요 놈은 x가 작다 7-a 이렇게 되는 놈이 q가 된 거야. 그럼 요 놈을 이제 직선 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x축을 잡아놓고 한 놈은 0보다 큰 놈이다. 요게 집합 p가 되는 거겠지. 요렇게 가는 게. 근데 q는 7-a보다 작다라는 거야. 그럼 q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냐면 이런 모습이 돼야 돼. 여기가 7-a가 있고 요거보다 작다 요런 모습이 돼서 요 안에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요 안에 요 부분이 공통되는 건데 요 놈이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잘 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을 계산하면 요런 모습이 돼. 0보다 7-a가 더 크면 요 안에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거야. 따라서 이것 때문에 a는 7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자연수는 뭐뭐 돼? a 값은 1부터 6까지 되지. 그래서 자연수 개수는 답이 6개다 라는 게 답이라는 거야. 자, 35번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야. 요거는 문제 푸는 방법을 암기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야. 자, 문제를 보면 우리가 요 앞에 있는 요 명제의 요 조건의 진리집합을 우리가 p라고 보고 뒤에 있는 요 놈을 진리집합을 q라고 볼 거야.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어떤 실수 x라는 말이 나와. 그리고 요 놈이 참이다 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럼 이러한 시스템, 어떤 실수 x가 있어서 집합 p와 집합 q 조건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요 놈이 참이 되려면 조건이 뭐가 돼야 되냐면 어떻게 만족돼야 되냐면 이럴 때는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요 교집합이 공집합이 안 될 때 이럴 때 참이 된다는 거야. 자, 요 개념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집어넣어야 돼. 무지무지 중요한 개념이야. 자, 그럼 요 놈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거야. 먼저 뒤에 있는 집합 Q의 영역을 수직선 위에 한번 표현할 거야. 요 놈을 표현하면 여기 2가 있고 여기 5가 있는데 요 놈이 바로 까만색 집합이 지금 Q라는 거야. 요 놈이. 하나 더 그릴 거야. 잘 봐. 어떻게 되냐면 여기 2에서 5 사이가 있어서 요 놈이 집합 Q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풀이 방법으로 교집합이 공집합이 안 되게 이렇게 한번 풀어볼 거야. 그렇게 되려면 이제 파란색 집합이 바로 앞에 P집합인데 여기에 K-2가 있고, 잘 봐. 여기 경계를 조심해야 돼. 여기 K 플러스 3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야. 이러한 모습이 되면 요때 교집합 부분, 요 부분이 공집합이 안 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어떠한 모습이 되냐면, 두 번째 그림은 여기에 K-2가 있고 오른쪽에 요렇게 K 플러스 3 요러한 모습으로 P가 나올 때는, 요렇게 P가 나올 때 요때도 마찬가지로 요쪽 지역에 요 부분에 교집합이 생겨서 공집합이 안 되는 요런 조건이 만족되게 하려고 그래.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뭐냐 하면 이 둘이 연결될 때 엔드로 연결된다는 걸 조심해야 돼. 그 왜냐하면 그 이유를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에 요놈 쓰지 말고 요거 지우고, 여기에 만약에 요런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여기에 2하고 5 사이가 요렇게 있어서 요렇게 Q가 있을 때 여기 K에서 K-2에서 K 플러스 3까지 요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여기가 요렇게 돼 있을 때 요 놈이 여기가 마이너스구나. 여기에 K- 이렇게 있을 때야. 이거 글씨를 못 쓰겠다. 여기에 뭐가 있을 때냐면 여기에 K-2가 있을 때야. 자, 이제 요 그림을 생각해봐. 요 놈이 만약에 계속해서 이동해서 여기 K-2가 있고 K 플러스 3이 요런 식으로 오면 어떻게 돼? 원래 집합이랑 요게 이동해서 와서 요 놈이 없어졌다 생각하는 거야. 요 놈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버리지. 계속 이동해 온다면. 그러니까 요 놈은 요 놈도 마찬가지야. 왼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해 오면 요 놈이 계속해서 왼쪽으로 이동해 오다 보면 요런 현상이 일어나서 교집합이 공집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얘는 연결될 때 뭘로 연결돼? 연결되는 모습이 어떻게 연결돼야 돼? 엔드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그놈을 따지는 거야. 지금부터 그놈을 따져보면, 여기 지우자.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요런 모습이 돼. 먼저 첫 번째 케이스 보자. 요런 케이스는 2가 있고, 너무 바짝 붙였네. 좀 떨어뜨리자. 요런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2가 있고 K 플러스 3이 있을 때 요 놈보다 요게 커져야지만 교집합이 공집합이 안 되겠지. 그리고 경계를 따져야 돼. 이제 만약에 요 놈이 2가 됐다 생각해 보는 거야. 2가 되면 P에는 2가 들어가지 않아. 그런데 요 Q에는 2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 요 놈이 2가 되면. 따라서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야. 등호 들어가지 않아, 요거. 그리고 나서 오른쪽 봐봐. 오른쪽을 우리 갖다 계산한다면 여기 K-2가 그림상 봤을 때 5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리고 나서 잘 봐. P집합에 K-2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냐 하면 K-2가 P집합 원소란 말이야.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 안쪽이 채워져 있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요 놈이 5가 됐다 생각해 보자고. 요 K-2가 5가 되면 P에도 5가 들어가 있고 Q에도 5가 들어 있기 때문에 교집합이 공집합이 안 돼. 그러니까 요 놈은 등호가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걸 마무리 계산을 하면 요거는 어떻게 돼? K 값이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 놈 계산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요 놈이 나온다는 거야. 따라서 요 공통되는 구간을 찾으면 요렇게 나오겠지. 그지? 요거는 엔드로 연결되는 걸 조심해야 돼. 엔드로 연결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때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는 한쪽만 등호 들어있기 때문에 요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8개가 바로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다. 이게 답이라는 거야. 저기 첫 번째 요런 케이스로 푸는 거야. 자, 여기 지우겠어. 여기 지우고 나서 이거 지우자.
지우고 나서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풀려냐면, 두 번째 케이스는 첫 번째 케이스랑 다르게 부정을 해서 풀려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처음에 푼 거는 어떤 케이스로 푼 거냐면 교집합이 공집합이 안 되는 요 놈으로 풀었단 말이야. 근데 요번에는 어떻게 풀려냐면, 두 번째는 만약에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 됐다 생각하는 거야. 요걸 구한 다음에 여기서 구한 해를 부정하면 되겠지. 그지? 그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야. 자, 그럼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그림을 그리면 Q집합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2에서 5까지 요런 모습이 Q집합으로 나왔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그리겠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2에서 5까지 요렇게 나오겠지. 이때 P집합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냐면, 여기에 K-2에서 여기가 K 플러스 3이 요렇게 돼서 요런 식으로 P가 나온다면 교집합이 생기지 않으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모습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K-2가 요렇게 있고 여기에 K 플러스 3이 있어서 P집합이 이러한 모습일 때도 교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 놈은 뭘로 연결되냐면, 연결되는 게 여기는 또는으로 연결돼. 요 연결되는 과정, 이게 또는으로 연결되는 걸 까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보자. 요런 케이스는 K 플러스 3이 2보다 작으면 되겠네. 그리고 경계에서 좀 고민하자고. 항상 요거 그림에서 요 부등호를 결정한 다음에 요 값이 만약에 2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2가 되면 요 Q집합은 2를 가지고 있지만 P집합은 2를 가지고 있지 않게 돼.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등호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은 봐봐. 여기 5보다 요렇게 K-2가 더 크면 되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경계를 따지는 거야. 만약에 요 값이 5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교집합이 5로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교집합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공집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얘가 5가 되면. 그래서 여기서는 요렇게 되겠네.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 돼. 자, 그러면 요 놈을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좌측에서는 K값이 여기 K축인데 K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요렇게 나오고, 오른쪽에서는 요거 넘기면은 K값은 7보다 크다 요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놈을 구하려는 거예요. 지금 교집합이 공집합이 안 되는 걸 구하려래. 근데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거 구한 게 어떻게 나와? 요 범위라는 거야. 그럼 요 놈을 부정하면 어느 부분이 돼? 요 안쪽에 마이너스는 안 들어가고 7이 들어가는 요런 부분이 되겠지. 따라서 요것 때문에 K값은 7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래서 답이 요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때 정수개수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기 때문에 8개 똑같은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36번 봐봐. 전체 집합이 요렇게 주어져 있어. 그리고 나서 가에 나와 있는 요 명제, 어떤 x에 대해서 요거다, 요거를 편의상 집합을 표현할 때 진리집합 P라고 볼 거고, 밑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요거다, 요거를 진리집합 Q라고 보겠다라는 거야. 자, 이래 놓고 여기서 잘 따져야 돼. 봐봐. 첫 번째는 어떤 x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 요 놈이 참이 되려면 P 교집합 전체 집합이 공집합이 되지 않으면 참이 된다라는 거야. 이게 가에서 얻은 결론이다라는 거야.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나에서는 요걸 얻을 수 있어. 모든 x에 대해서 요 놈이 되려면 전체 집합이 q의 부분 집합이 돼야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가나 따로따로 풀 거야. 그런 다음에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을 구해보자고. 먼저 가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먼저 전체 집합 원소를 표현하면 여기 보면 마이너스 3에서 5까지가 전체 집합으로 나와 있는 영역이야. 그런 상태에서 요 놈을 풀면 a-3은 2로 나누면
요렇게 되고 요거로부터 x 값은 요 값보다 크다. 요걸 알 수 있어. 요 놈이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지 않으려면 요 놈은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되냐면 여기에 2분의 a-3이 있고 요러한 모습으로 나와야 돼. 그럼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일단 2분의 a-3 이 값이 5보다 작아야 돼. 자, 그리고 나서 봐봐.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면 안 돼. 경계를 따져야 돼. 다시 만약에 요 값이 5라고 생각하면 여기 P에는 5가 안 들어가고 전체 집합에는 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로부터 얻은 사실은 뭐냐 하면 요는 변형하면 여기가 10이 되고 넘어가니까 고로 가에서 얻은 거는 A 값은 작다라는 거야. 13보다. 요게 가에서 얻은 결론이다 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를 풀 거야. 나는 어떻게 돼 있냐면 다 지우고 나는 일단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니까 요 부등식을 풀면 x는 a보다 작고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요렇게 나와. 요게 q란 말이야. 그러면 p를 구하면 q를 구하면 일단 전체 집합을 표현하면 여기 마이너스 3에서 5까지가 전체 집합이에요, 지금. 근데 모든 놈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려면 전체 집합이 q의 부분 집합이 돼야 돼.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봐봐. q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여기다 표현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가 a가 돼서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돼야 돼. 자, 그러면 만약에 그림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요 a 값은 5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큰 쪽에 있어야 되고 또한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경계에서 어떻게 되는지 봐봐. 만약에 요 값이 5가 되면 여기 집합 q에는 5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u가 q에 포함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5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야. 경계가 등호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 놈을 해결하면 계산하면 요 놈은 5보다 작다. 요보다 크다. 요 놈이 나온 거고 요 놈을 마이너스 곱하면 a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돼. 그럼 이 둘의 공통되는 범위를 찾으면 결국 a 값은 5보다 크다. 이게 나온다는 거야. 등호는 들어가지 않아.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여기 지우자. 여기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거 지우고 이거 이쁘게 다 했으면 이렇게 돼. a 값은 5보다 크다. 요 놈이 나에서 나온 결론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가와 나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렇게 되는 a 값을 구하면 a 값은 5보다 크고 13보다 작다. 요 놈이 나오네. 이럴 때 자연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등호가 안 들어있을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다음에 빼기를 또 한 번 해줘야 돼. 따라서 자연수 개수는 13 빼기 5 빼기 1이 되니까 자연수 개수는 7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36번 답은 7개야. 37번은 두 명자가 모두 다 참여되게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래. 자, 그런데 가보자. 가는 어떻게 돼 있냐면 X가 양수인 범위에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여기 어떤 실수란 말이 나와. 그랬을 때 요 놈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아까 우리가 어떤 실수가 되면 요 앞에 있는 집합을 요 앞에 있는 요 놈을 우리가 P라 보고 요 놈을 Q라고 봤을 때 P 교집합 Q가 어떤 실수란 말이 나오면 교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요 놈이 참여된다 그랬어. 그래서 가를 먼저 해결하자고. 그럼 가를 풀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뒤쪽이 x는 5-a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여기는 x는 0보다 커 이렇게 나와. 그리고 요 놈을 표현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x축에 대해서 한 놈은 0보다 크다 요 놈이 나오는 거야. 교집합이 공집합이 안 되려면 요 뒤에 있는 요 놈 있잖아. 요 놈은 이렇게 나와야 돼.
O-A가 있어서 요렇게 나와서 요 부분이 존재하면 참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려면 요 놈이 O-A가 0보다 크면 되겠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A 값은 저 가조건에서 우리가 알아낸 거는 A 값은 요 A를 왼쪽으로 넘기면 A 값은 5보다 작네. 그래서 가에서 얻어낸 거는 요거다라는 거. 요걸 먼저 기억해. 자, 나를 보자고. 나를 풀기 전에 요건 지우고 나를 봐봐. 나가 좀 어려워. 나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자. X가 음수래. X가 음수인 범위에 모든 실수래. 여기 조심해야 될 게 모든 실수란 말이 있다는 걸 조심해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야. 자, 요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요 부등식을 구하기 위해서 함수 개념을 가지고 올 거야. 여기 fx라는 놈을 어떻게 볼 거냐면 요 놈을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에 x 플러스 여기가 2a 플러스 4 이렇게 넣어보자고. 그러면서 여기서 판별식을 구하면 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배에 2a 플러스 4 이렇게 나와. 그럼 요 놈을 계산하면 여기서 8a 16이 나오면서 여기 a제곱만 남네. 그럼 요 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판별식이 0 또는 양수라는 거야. 자, 그럼 요 경우를 첫 번째 만약에 a가 0이라면 요 fx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fx 그래프는 잘 봐. 여기다가 그냥 a다 0 대입하면 돼. 여기다 0 대입하고 여기다 0 대입하면 fx는 x-2의 제곱이 돼. 그럼 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x축이 요렇게 있다면 그래프가 2에서 접해서 요런 모습이 되는 거야. 2에 접해서 아래로 볼록한 모습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보자. 여기 0보다 작은 범위에서 0보다 작은 x에 대해서 요 놈은 전부 다 양수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a가 0일 때 성립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0 되는 값을 빼버렸어. 오케이? a가 0일 때 성립한다는 거 알았어. 자, 그래서 요놈 지우고 나서 두 번째 케이스로 갈게.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케이스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케이스가 돼서 a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요 판별식은 0보다 커지게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야. 자, 요놈 그래프를 그래서 해석할 건데 봐봐.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y축이 이렇게 있다고. 근데 요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따져야 될 게 뭐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 요 함수 값이 전부 다 양수로 나와야 돼. 0이 돼도 상관없고. 그렇게 되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 그래프가 어떠한 모습이 되냐면 빨간색 모습인 요러한 모습이 되든지 또는 원점을 지나면서 요러한 모습이 될 때까지만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요러한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 축이 있는데 축의 방향식을 구하면 요 fx는 묶어내면 봐봐. 여기 x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4의 제곱 모습이 되면서 요 축이 2분의 a 플러스 4라는 걸 알 수 있고 축의 방향식이.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축이 y축의 오른쪽으로 와야 돼. 그 말은 2분의 a 플러스 4가 얼마가 되는 거야? 요 놈이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네. 그럼 요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 값은 뭐보다 크다? 요 놈은 마이너스 이게 양수가 되려면 양변에 2 곱하고 넘기니까 등호 들어가면 안 되네. 요거 지우고 a 값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a 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요런 조건이 하나 나와. 만약에 요 놈이 요런 식으로 가면 지금 까만색 그래프 봐봐. 요런 식으로 가면 음수 지역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야. 또 하나는 0을 대입했을 때 f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는 요 놈이 양수가 될 때 되고 원점을 지나도 되지. 0 대입한 값은 0 또는 양수가 되면 되겠네. 자, 그러면 0을 대입하면 어떤 식이 남냐 하면 0을 대입하면 잘 봐.
요 x에다 0 대입하면 요놈이 없어지고 2a 플러스 4가 남네. 요럴 때는 2a 플러스 4가 0 또는 양수가 돼. 그리고 여기서부터 얻은 식은 뭐가 나오냐면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요놈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를 우리가 한꺼번에 다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우자. 이건 지우고 지금까지 한 거를 한꺼번에 표현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a 값이 이렇게 나와. 잘 봐. 여기서 그림을 표현하면 이렇게 축인데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요 범위와 다시 여기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요놈 나오고 0일 때도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나와. 그러면 0일 땐 가능한 거야. 그러면 요 공통되는 범위를 찾으면 어떻게 나와? 요 범위가 되겠지. 그지? 요거 또는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야,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 조건에서 우리가 얻은 건 뭐냐면, 나에서 얻은 것은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요 놈을 얻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배운 걸 가지고, 계산한 걸 가지고, 지금까지 만족하는 a의 범위를 한꺼번에 쓰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기 다 계산해 놨네. 여기 보면, 요 두 개의 조건 한꺼번에 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결론은 요 놈이 답으로 나온다. 그런 문제네.